17km 지점이고, 여기 성수대교 남당 근처는 의나루역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이니까 5km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잠실 나들목으로 이제 되돌아가면 총 5km를 왕복하면 이제 10km를 달리게 됩니다. 즉 잠실 나들목에서 성수대교 남당 근처까지 왕복 10km 달리기를 하게 되는 셈인데요. 지금은 5km를 달린 상태고 여기서 유턴 반환을 하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역광이 아니어서 저를 찍으면 잘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때는 저를 촬영하면 햇볕이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역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달리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백은 인간 기관차, 그분의 명언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이 명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언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을 해라. 승리하고 싶다면 단거리 무산소 운동, 숨 쉬지 않고 달리는 무산소 운동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 즉 42.19km를 달려라. 그런 취지입니다. 마라톤 42.19km, 즉 26.4마일, 리로는 100오리입니다. 100오리. 10리도 아니고 100리도 아니고 거기에 오리를 더해서 총 105리길 여행이 됩니다. 105리. 그래서 그냥 우승하고 싶으면, 승리하고 싶으면 무산소 운동 100m를 해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42.19km 마라톤을 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은 32에서 35km 지점에 마라톤의 벽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벽이 있어서 그 지점에 이르면 모든 체력이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 본능과 피니시 라인 42.19km 결승선에 도착해야 된다, 그 도착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저히 더 이상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서 체력이 소진돼 버렸으니까 멈추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 끝까지 달려서 피니시 라인 42.19km를 밟아야 된다 라는 강인한 의지력이 치열한 전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본능과 의지가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의지가 본능을 눌러야만이, 의지가 본능을 이겨야만이 42.19km 26.4마일 105리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라톤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백도 그런 명언을 했습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흔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다양한 인생 역점, 희로애락,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가는 게 삶, 즉 인생, 라이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의 벽, 마의 구간인 32에서 35km 그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러한 마라톤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을 해라라고 에밀 자토팩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주변 분의 초상권 침해하지 않으려고 방금 잠깐 전방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8월 17일까지 만 20년 6개월 가까이, 앞으로 한 13일 정도 지나면, 즉 2주 정도 지나면 제가 마라톤에 입문한 지 20년 6개월이 됩니다. 지금은 20년 5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20년 6개월 가까이 마라톤을 하면서 42.19km는 86회를 완주했습니다.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2회 정도 됩니다. 올해 이미 풀코스를 5번 정도 완주했습니다.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보다 많은 5번 정도를 올해 2022년에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울렁거리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요. 지구 한 바퀴에 한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즉 한 67% 정도 해당되는 26,7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훈련거리는 한 3.63km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요.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정도, 그게 한 3.63km 되는데요. 20년 6개월 가까이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한 바퀴 반씩 달려온 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지금부터 18년 전인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 3시간 19분 48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했는데요. 그 당시 75회 동아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한 25,000명 됐습니다. 그 중에 1818등이었습니다.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1818등을 했으니까 완주자 상위 한 8% 정도의 좋은 성적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42.19km, 즉 105리, 즉 26.4마일을 3시간 19분 48초에 주파하려면 평균 시속이 한 12km 됩니다. 12km. 평균 시속 12km의 속도로 42.19km를 달려야 3시간 19분 48초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 연습할 때 달리는 속도는 시속 10km 정도입니다. 천천히 달립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속 12km의 속도로 풀코스 42.19km 26.4마일 105리를 달립니다.
그리고 요즘도 공식 대회 나가면 한 3시간 50분 정도에 달립니다. 개인 최고 기록에서는 한 30분 뒤져 있긴 하지만 3시간 50분 정도의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여름 2년 반 전, 즉 2020년 1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2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메이저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빅3 마라톤 대회는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최근 한 3년 가까이는 공식 대회에 나가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연습 삼아 10km를 뛰듯이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저는 달립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 시국에도 연습 삼아 풀코스를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공식 대회 나가면 요즘도 한 3시간 50분에 달리지만 연습 삼아 달릴 때는 한 5시간 동안 천천히 달리면서 지금처럼 영상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공식 대회는 2019년 11월 11월이니까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쯤 전에 중앙일보 마라톤의 후신인 JTBC 서울 마라톤에서 JTBC 서울 마라톤에서 3시간 43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3시간 43분의 기록. 그리고 그 해 봄에 있었던 2019년 3월 동아 마라톤에서는 3시간 50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를 했었습니다. 풀코스를 3시간 50분에 달리려면 한 시속 11km의 속도로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요. 만만치 않은 속도입니다. 자, 전방 300m 지점에 청담대교 남단입니다. 자, 청담대교 남단 전방 300m 지점 동쪽 방향입니다. 자, 청담대교 위로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2층 다리 중에 1층은 지하철 7호선이처럼 통과하고 2층에는 차량들이 통행합니다. 반대로 1층에 또 청담대교 1층에 지하철 7호선이 강남 지역의 청담역에서 출발해서 강북 지역의 뚝섬 유원지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달려온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 비춰보겠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제가 마라톤에 입문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20년 6개월 전입니다. 20년 6개월 전에 2002년 2월 말에 정확하게는 2002년 2월 27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바퀴 4km를 달린 게 제 마라톤 인생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코스 86회 완주라는 그 대기록까지 세우게 된 그 시초는 가락 초등학교 운동장 20바퀴 달린 게 그 시작이 돼서 저는 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마라톤 시작은 초등학교 운동장 20바퀴 4km 달린 게 제 마라톤의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20년 6개월이 지나서 42.19km를 86회 완주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2년도 마라톤 시작은 20년 전인데요. 그보다 10년 앞선 지금부터 30년 전에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해가지고 제가 공군 학사장교, 즉 공군 사관 후보생 90기인데요. 동기들이 587명입니다. 587명 중에 대대장 근무 후보생을 했습니다. 587명이니까 대대 병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관 후보생 시절에 대대장 근무 후보생, 구대장 근무 후보생 여러 그러한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 학사장교는 넉 달 동안 훈련을 하고 저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 우회로로 가보겠습니다. 넉 달 동안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넉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해서 3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공통적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 즉 3년이고 그 전에 훈련 기간이 육해공군 1, 2주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공군 사관 후보생 90기, 즉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했을 때는 훈련 기간이 넉 달이었습니다. 넉 달. 그래서 1992년 3월 4일에 입대해서 1992년 7월 3일에 임관을 했는데요. 넉 달 훈련 받고 나서 공군 소위로 임관하고, 공군 소위 때는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신병교육대 교관을 했었고요. 공군 중위가 되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인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비행대대 행정대장을 했었는데요. 소위 생활을 1년, 그 다음에 중위 생활을 2년, 그래서 총 3년 동안 공군 학사장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관하기 전에 넉 달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제가 동기들 587명의 대표인 대대장 근무 후보생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입니다. 수해 복구 작업.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한강 시설들이 많이 훼손이 돼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들 587명의 대표였던 대대장 근무 후보생을 처음에 5주 동안 했습니다. 5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2주 간격으로 2대, 3대 대대장 근무 후보생이 계속 교체가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특별 내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내무교육 기간 3주 플러스 그 기간이 끝나고 일반 훈련 기간 초기에 2주 해서
3+2주 해가지고 총 5주 동안 대대장 근무 후보생을 했습니다. 넉 달 중에 5주니까 한 달 남짓 정도 대대장 근무 후보생을 했었는데요. 그 특별 내무교육 기간은 뭐냐?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혹독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뭐 박사 과정을 받다 온 사람,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 다양한 그 인텔리들이 동부군 학사장교로 입대하다 보니까 머리에 든 게 많지 않습니까? 머리에 든 게 많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아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구성원들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획일화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바로 특별 내무교육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든 게 많은, 생각이 복잡한 인텔리들을 획일화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특별 내무교육 기간 3주 동안은 매우 강도 높은,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훈련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동기들 대표 총 10개 구대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소대와 중대의 중간 단위, 소대는 한 40명, 중대는 한 1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규모를 구대라고 합니다. 구대. 그래서 60명씩 한 구대가 편성이 됐고 60명의 한 구대, 그래서 총 10개 구대, 587명이니까 6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60명씩 총 10개 구대로 편성이 돼서 저는 대대장 근무 후보생이었고 또 각 구대장 근무 후보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총 지휘를 하면서 동기들 587명을 전투훈련장, 사격장, 태권도 훈련장, 그 다음에 일반 학과장, 연병장, 다양한 곳으로 단독군장 또는 완전군장, 뭐 이런 군장을 한 상태에서 그 이동을 할 때 제가 최선두에서 인솔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보를 해본 게 달리기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공군 학사장교는 시험을 여러 단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장교, 학사장교 6회 공군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죠. 처음에 전공과 영어 필기 시험이 있고 성남비행장, 지금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이라고 하는데요. 성남비행장, 서울공항이죠.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등의 업무를, 즉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성남비행장, 서울공항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에서 영어 면접시험도 하고, 그게 통과되면 거기에서 신체검사도 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로 가서 최종 가입교를 합니다. 3박 4일 가입교를 해서 거기서 체력검사를 합니다. 체력검사. 가입교 3박 4일 기간 중에 체력검정에 통과를 해야 최종 정식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꼬이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에서 남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에 야간 조명탑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청담대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 넘어 강북 지역의 아차산 지역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 역광일 텐데요.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입니다. 전방한 2.5k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별 비춰보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강북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방향.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 자,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한강 수위가 여기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강 수위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한강 수위, 물이 원래 이번 115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한강 수위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비추면서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군학사장교 가입교 상태에서, 즉 필기시험, 영어 면접, 신체검사 다 통과하면 가입교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2년 3월 4일에 가입교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체력 검정을 합니다.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 넓이뛰기, 그 다음에 1.6km 달리기였을 겁니다. 1마일. 1.6km가 1마일이지 않습니까? 1마일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1마일 1.6km. 그리고 또 뭐 종목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 1.6km 달리기를 위해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입대하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아침 저녁으로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축구 골대 사이, 거리가 제가 한 110m로 알고 있는데요. 축구 골대 사이, 두 개의 축구 골대 사이의 거리가 11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축구 골대 사이를 왕복 10번씩 왕복하니까 한 2.2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2.2km, 또 저녁에 2.2km,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체력 검정 연습을 했습니다. 1.6km 달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침 저녁으로 각각 2.2km씩 달리기 연습을 한 상태에서 공군학사장교로 가입교를 해서 체력 검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로 1.2km를 한 30명씩 달렸습니다. 1.6km, 1.6km, 즉 1마일이죠. 1마일 달리기를 30명씩 달렸는데, 연병장을 30명씩 달렸는데 제가 2등하고 한 100m 이상 간격을 벌리면서 1등을 했습니다. 2등하고 100m 이상의 간격을 벌리면서 1.6k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훈련에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2.2km씩 달리기를 했더니 그게 실제 체력 검정, 즉 전투에서는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2등하고 100m 이상의 간격을 벌리면서 1등으로 1.6km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제 달리기의 경험이고요. 이제 특별 내무 교육 기간 3주 플러스 일반 교육 기간 2주에서 총 5주 동안 훈련 4개월 중에 초기 5주를 제가 대대장 근무 보정을 하면서 제일 앞에 선두에서 동기들을 인솔할 때 단독군장 또는 완전군장 이런 걸 한 상태에서 인솔을 하는데, 전투훈련장 또는 사격장, 태권도 훈련장, 일반 학과장 이런 데로 이동을 할 때 저는 천천히 달린다고 하고 구보를 하는데, 제일 뒤에서 따라오는 9구대, 19대 동기들은 힘들었었나 봅니다. 원래 여러 대규모로 달릴 때 제일 앞에서는 천천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뒤에는 힘이 벅차게 느껴지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동기들이 저한테 그런 멘트를 했었죠. 좀 천천히 좀 달리라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그래서 30년 전에 24살 때 공군 학사장교 사광훈 후보생 동기들 대표로서 그렇게 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흘러서 지금은 54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30년이 금방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훈련에서 열심히 해야 실제 전투에 가면 죽지 않고 또 크게 다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신조로 달리기 훈련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투훈련장에서 서쪽으로 한 20km에서 한 30km, 전투훈련장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지점에 지리산 천왕봉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에 가시면 정상 표지석의 한쪽 면에는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라고 표기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지리산 천왕봉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전투훈련장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왕봉에 전기를 받으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군 92년 7월 3일에 공군 소위로 임관해서, 소위 때는 그 훈련 받았던 공군교육사령부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을 1년 정도 하고 중위 달고 중위로 진급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인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비행대대 행정계장을 2년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하기 전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우리나라 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 504명인가? 504명? 제 기억에는 한 504명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504명 정도 우리나라 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바로 제가 제대하기 하루 전 1995년 6월 29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날 6월 30일에 제대하고 시중은행에 입사를 해서 시중은행 생활을 24년 하고 지금부터 3년 전에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인생 2막을 살고 있는데, 인생 2막 직장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오늘 휴무일이어서 한강공원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는 공군학사장교는 30년 전이고 20년 전에 달리기를 제가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동생,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근무하는 동생이 수석연구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새천년 2000년에 입사해서 지금 2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삼성전자 입사 초기에 헬스장을 이용했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육상단 소속의 국민마라톤의 이봉주 선수와 헬스장을 같이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훈련하는 삼성전자 그 체육관에서 동생도 같이 이용하면서 동생이 이봉주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달리기를 저보다 먼저 시작해서, 동생은 2001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1년도에 마라톤을 시작했고요. 2001년도면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던 연도입니다.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던 연도이기도 하고요. 2001년에 동생이 마라톤을 먼저 시작했고 저는 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연도인 2002년도 즉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운동장 20바퀴 4km를 달렸더니 뭐 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월 말에도 뛰어봤는데 그래도 뛸만 해서 다음날 잠실 석촌호수, 제가 20년 6개월 가까이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 가서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생애 최초로 뛰었습니다. 제가 뛰어본 거리 중에 가장 장거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잠실 나들목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좀 더 좋은 데 가서 촬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잠실 나들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실 나들목에, 자, 잠실 나들목입니다. 잠실 나들목에 도착을 했고요.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잠실 나들목에서 성수대교 남단까지 왕복 10km 달리기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저쪽 좀 전망이 좋은 데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 2월 27일에 초등학교 운동장 20바퀴 4km를 뛰어봤더니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뛰어봤더니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릴 곳은 이곳 초등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더 넓은 잠실벌의 석촌호수다. 그 당시에 잠실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석촌호수에 가가지고 석촌호수 4바퀴, 한 바퀴 2563m일 겁니다. 2563m니까 4바퀴면 10.25km인데요. 그걸 생애 최초로 뛰어본 게 제 달리기 인생의 제가 10km를 그때 뛰어본 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뛰었던 가장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구보를 할 때도 만 5km, 6km 뭐 이 정도, 7km 이 정도 했고 10km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2박 3일 동안 80km 행군 뭐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건 달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달리기는 구보를 가장 길게 달린 게 한 5, 6km, 7km 정도였던 것 같고요. 10km는 아니었었습니다. 10km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도 3월 1일 3일절에 잠실 석촌호수 4바퀴 10.25km 달리기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달렸던 거리 중에 가장 장거리 달리기였고 그게 제 마라톤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20년 6개월 전인 2002년도 3월 1일 잠실 석촌호수 4바퀴 10.25km 달리기였고 60분 정확하게 1시간의 기록으로 골인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10km 개인 최고 기록은 한 43분 정도 됩니다. 43분. 그리고 하프 마라톤 21.0975km 하프 마라톤은 개인 최고 기록이 1시간 32분이고요. 풀코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때 3시간 19분 48초가 풀코스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그게 제 마라톤 인생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밀 자토펙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분의 명언 중에 10km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 42.19km를 달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풀코스 마라톤, 정말 32에서 35km 지점은 너무나도 힘든 마라톤의 벽, 마의 구간이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본능과 완주해야 된다라는 강인한 의지가 치열한 전투를 펼치는 구간인데요. 거기에서 의지가 본능을 이겨야만이 완주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그걸 극복하고 돌파하고 피니시 라인을 밟았을 때 그 성취감, 환희, 희열, 가슴 벅찬 그 감동이죠. 그런 걸 느끼는 게 마라톤의 멋과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또 인간 도전을 해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희열과 환희를 만끽할 수 있는 마라톤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까지 잠실 나들목 근처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건강하고 보람차고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잠실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습니다. 해발 262m 남산 위로 서울 남산타워도 보이고 하늘은 청명합니다. 하얀 뭉게구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정확하게는 북동쪽 방향인데요. 북동쪽 방향에 잠실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너머로 강북 지역의 아차산 해발 287m 고지가 보이고요. 그 앞에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바로 앞에 테크노마트 빌딩 한 40층 빌딩도 보이고, 잠실대교 바로 밑에 수중보의 물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한강 상류 지역, 북한강의 소양강댐, 남한강의 충주댐에서 방류를 최근에 해서, 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댐인 팔당댐에서도 방류를 해서 이곳 한강에 그런 물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한강물이 굉장히 흙탕물인 것 같습니다. 흙탕물. 자, 잠실대교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보시면 한번 유심히 보시죠. 자,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저 높이가 123층 555m 높이고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부분에 저기 뭐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게. 저 부분이 이제 전망대 구간입니다. 전망대 구간이 한 4개, 5개 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지점에 그 집게 양쪽으로 가로지르는 그 횡단하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부분 전망대 층이 한 4개, 5개 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층부에 그 양쪽을